여러분, 어린이 병원 무더기 폐업이란 말이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.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덮쳐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더기 폐업이 된다는 사실을 보니까 우리 이제 의료 쪽도 봄날은 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만큼 많은 병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소아과 의원 폐업한 거 보세요. 2019년에는 98곳이었거든요. 2020년에는 작년이잖아요. 154곳입니다. 57%나 급증했습니다. 57%나. 심지어 앞으로 소아과를 전공하려고 하는 전공의 지원율도 뚝 떨어졌습니다. 일반적으로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전체 지원자 중에 69%가 소아 청소년과였거든요. 이제는 32%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. 소아 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만큼 지금 어린이 병원, 소아의료는 점점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. 당장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배경에는요, 코로나19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어요. 여러분, 어린이 병원 이러면요, 어디든 가보면 잘 지어놨습니다. 지방에 있는 병원들 중에는요, 어린이 병원이라고 해서 그 주변 인근의 도시들까지도 다 품을 정도로 잘 지어놓은 병원들이 꽤 많습니다. 전남, 여수, 순천 지역에 쉽게 말하면 어린이 전문 병원이 그 어느 곳보다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었어요.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이와 엄마 아빠가 동시에 가서 그 병원에 갔었거든요. 그런데 이 병원이 망했어요. 소아과 의사만 해도 7명이 있을 정도고 외래 환자가 하루에 500명을 볼 정도의 큰 병원이었는데 망했어요. 왜? 코로나19 때문이에요. 코로나19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병원에 못 오는 거예요. 엄마들이 아이들을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. 조금 아프더라도 어떻게 하든 약으로 좀 버텨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 하루에 500명씩 진료를 받던 곳이 어느 날 70명으로 뚝 떨어지고 더 어느 날 입원 환자가 5명, 6명까지도 떨어지니 입원 환자가 병실의 한 80%를 차지하면서 잘 굴러갔지만 이게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. 한 달에 2억 이상 적자가 나는데 버텨낼 수 있는 재간이 있겠습니까?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해요. 결국은요, 이제는 어린이 병원 대신에 차라리 노인 환자를 재활하는 병원으로 바꾸겠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. 이렇게까지. 게다가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다 썼잖아요. 마스크를. 그리고 집콕을 대부분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독감도 발생이 덜 된 거예요. 예년에 비하면 20분의 1이야. 그러니 어린이 병원에 어린이 독감 때문에 오면 아이도 치료하지만 엄마 아버지도 치료하고 이렇게 됐던 그런 병원들이 아예 안 됐다 하니까 이게 뭐 병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?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해요. 여기에다가 지금 출생률은 또 어떻습니까? 출생률은 최악이잖아요. 지금 1년에 30만 명이 채 안 태어난다고 이야기해요. 30만 명. 작년에는 아마 30만 명이 안 태어났을 겁니다. 여러분,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, 한 해에 적을 때가 100만입니다. 적을 때가 100만. 좀 많다고 하면 120만까지도 올라갑니다. 그런데 지금은 한 해에 30만이 안 된다고 하니 이게 뭐 거의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. 4분의 1 토막. 그러니 환자는 환자들을 주니까
당연히 소아과들이 폐업을 많이 하죠. 소아과가 이렇게 자꾸 폐업을 하고 무너지잖아요, 여러분. 이것은요, 오히려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.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더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단적인 예로 이게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병상을 보시자고요. 여기는 병실이 7인실밖에 없습니다. 50%가 7인실이에요. 어린이병원에 250병상 중에 50%가 7인실이고 1인실은 7개밖에 안 됩니다. 5인실 12개, 6인실 14개, 2인실 17개. 결국은 7명이서 들어가서 부모까지 일반적으로 아이는 같이 가잖아요. 그럼 부모까지 하면 14명이 타닥타닥 기거한다는 이야기예요. 그럼 코로나19에 이거 버텨내겠습니까, 여러분? 코로나19에 못 버텨냅니다. 이렇게 병원이 열악하다고요. 열악하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? 아이고 이거 봐라.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.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결국은 이런 열악한 상황이 출산율도 저하시키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면서 어린이 아이들까지도 더 줄어들게 되고 병원에 가는 확률도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은 소아과 의원이 줄어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의료체계라는 건요 한쪽이 무너지잖아요. 그러면 이게 연쇄적인 효과를 갖고 와요. 연쇄적인 효과. 계속 다른 쪽에도 충격을 미칩니다. 당장 아이가 덜 태어나니 소아과 의원이 이렇게 줄 폐업하고 무더기 폐업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예요. 산부인과도 지금 계속 줄 폐업이에요. 여기에다가 산후조리원은 또 어떻습니까? 한때 산후조리원은요 아주 괜찮은 곳이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후조리원이 또 망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 경제라는 것은 하나만 볼 수가 없는 게 줄폐업이 계속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. 저는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. 이게 국가 지도자라면 인구라는 게 뭐예요? 인구라는 게 국력입니다. 그만큼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데 제대로 신경 안 쓰고 권력 투쟁에만 매몰해버리면 나라는 진짜 산으로 갑니다.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.